어느 날 밤 평범한 대학생인 미영은 과제를 끝내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고 골목길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미영은 수업 자료가 담긴 노트북이 든 가방을 챙겨들고 정류장을 향했다. 항상 지나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정류장에 도착한 미영은 어플을 통해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평소에는 금방 도착할 버스였는데 그날따라 2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기다리기 위해 벤치에 앉은 미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적 드문 밤에 혼자서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지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죽이던 찰나 어느새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올라탄 미영은 창가 쪽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래를 틀었다. 버스 안에는 자신 말고는 2명의 승객만이 더 있었다. 미영의 앞쪽에 앉아있는 남자와 멀찍이 떨어진 뒷좌석의 중년 여성. 미영은 음표를 따라 박자를 맞추며 가만히 버스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앞서 앉은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운전기사에게 다가갔다. 기사님, 여기에 누군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기사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듯 거울로 그 남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지금 3명 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고 미영도 그 상황이 궁금해져 이어폰을 조금 빼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아니요, 4명이 타고 있어요. 뒤에 앉은 그 여성분이 뭔가 좀 이상해요. 자꾸 저를 쳐다봐요. 갑자기 언급된 여성 승객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글쎄, 미영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미영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다시 이어폰을 귀에 집어넣으려는 순간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의 모습이 모든 창문이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살랑거리고 있었다. 마치 바람이 불고 있는 듯 아닌데 분명히 창문은 닫혀있었다. 그제서야 미영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여성 승객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여성의 고개가 천천히 마치 기계처럼 뻣뻣하게 돌아가며 미영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여성의 눈은 깊고 어두워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운전기사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기사도 이미 그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인지 즉각 버스를 세워주었다. 미영은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가 떠나고 한참 동안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여성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부자연스럽게 희미해져 있었다. 그 이후로 미영은 그 밤에 일이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꿈이었는지 헷갈리게 되었고 주변의 이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묘하게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 밤 버스에 탄 다른 2명의 승객은 그 사건 이후로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미영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았다. 2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에 약간의 피로감이 더해졌을 뿐인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집안은 고요했고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스위치를 켜자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한 구석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본 적 없는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누가 남기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호기심에 나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낡고 찢어진 상태였고 내부의 페이지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흘려쓴 필체로 일기가 적혀 있었다. 내용은 그저 평범한 하루 일과처럼 보였으나 읽어 내려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일기 속의 주인공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점점 강해져 가면서 그의 삶은 점점 기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읽을수록 나는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방 안의 온도는 일정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섬뜩한 한기는 피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숨죽인 채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일기 내용이 누군가의 피살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내용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 이 집에서는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집의 전 주인이었고 그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았다. 그 일기장은 아마도 그 주인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걸까? 나는 일기장이 남긴 힌트들을 떠올리며 점차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오후 3시경 나는 누구의 방문 소리에 깼다. 숨죽인 채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발소리는 점점 더 문턱에 다가왔고 나는 얼어붙은 채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침묵이 다시 방 안을 더둑하더니 급작이 차가운 바람이 내 귓가를 스쳤다. 그 순간 몽롱한 정신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일하게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는 아직도 이곳에 있다. 나는 즉시 불을 켜고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씩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듣곤 한다. 발자국 소리나 누군가의 속삭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 모든 것이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떠오르게 하며 내 삶의 깊고도 알 수 없는 공포를 들이운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이곳에 붙들어매는 듯한 묘한 감각 때문이다. 이후로도 나는 때때로 그 일기장을 찾곤 한다. 그 페이지들을 넘길 때마다 작은 단서들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미처 다 파헤쳐지지 않은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어 보지만 결국 끝없는 미궁 속을 헤매는 기분만 더해간다. 그리고 그 조각을 맞출수록 그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결국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일기의 주인공과 같은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또 다른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 마치 이미 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내 존재가 이곳에 얽매여 있는 듯한 느낌. 그래, 그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되어버린 걸까?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건물, 외벽은 유난히 칙칙한 회색이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한적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입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알 수 없는 분위기에 서서히 압도되고 있었다. 밤이 되면 복도에는 쓸쓸한 바람소리와 함께 무언가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기계적으로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다. 특히 저녁에 문 앞을 지날 때는 누군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TV가 이상한 잡음을 내더니 화면이 꺼졌다. 깜짝 놀라 리모컨을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TV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서늘한 바람이 뒷목을 스쳤고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낮은 그러나 낯선 목소리였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저히 꿈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생생했다.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부엌을 확인했으나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 나는 불을 켠 채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려 했으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게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인사하기도 했고 집안에 뒀던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며칠 후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친한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놨을 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 후 그 친구마저도 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하루는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다녀오기로 했다. 다소 먼 거리여서 이틀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동안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며 나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출장을 떠났다. 그러나 출장지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에서 잠을 청하려던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룸서비스인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내 집에 다녀간 흔적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이상한 각도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불안하게 다가왔고 나는 결국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당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아파트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무당을 내 집으로 안내했고 집 안으로 들어선 무당은 거실 중앙에 멈춰서더니 눈을 감고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지켜본 후 무당은 눈을 뜨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집에는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의 영혼이 억울한 원한을 품고 남아있소. 그녀는 당신이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오. 당신이 혼자임을 알고 그간 숨죽이며 관찰하다가 최근에 당신을 자신의 존재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지.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무당은 걱정하지 말라며 간단한 의식을 제안했다. 무당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거행한 후부터는 이상한 현상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는 이 일들이 마치 나쁜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한밤중 잠결에 느껴진 서늘한 바람과 함께 나는 알 수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저 조금 더 조용하게 잠잠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